이강석은 차를 골목길에 세워두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곳이었나? 수원 외곽 오래된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갈비탕집. 멀리서 보면 간판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진성갈비탕이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간판은 이미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입간판에는 흰 분필로 오늘의 특선 갈비탕 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왜 와 있는 걸까?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창업주였습니다. 한강변의 수많은 고급 아파트 단지와 초대형 상업지구를 개발하며 수십 년간 도시를 만든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성공과 부의 연속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값비싼 손목시계도 비서도 수행기사도 없는 홀로 남은 모습. 하지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정체가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재벌이 수원 변두리의 허름한 갈비탕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묵직한 마음을 안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자 허름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가득 묻은 나무 테이블과 빛바랜 벽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낡은 메뉴판, 오래된 선풍기가 구석에서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은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님, 어디 앉으시겠어요? 강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투박한 말투와 행동. 그는 강석을 힐끔 보더니 가게 안쪽의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거기 말고 안쪽 자리로 가세요. 바람 들어오니까 어르신? 강석은 순간 생소한 느낌이 들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를 어르신이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 이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직원은 강석을 단순한 노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투가,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갈비탕 하나 주세요. 특 하나 드려요? 아니면 그냥 보통? 특이랑 보통이 뭐가 다른데? 특은 고기가 좀 더 들어가고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갈비탕이에요. 강석은 곧장 특을 시켰습니다. 알았어요. 젊은 직원은 짧게 대답한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갈비탕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이강석의 기억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시장 한복판에서 울부짖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그날도 오늘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석은 숨이 차오르도록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5살 된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품 안에서 제잘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아빠 금방 올게. 그 말을 남기고 강석은 생선을 사러 잠시 노점을 찾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섰을 때 준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작은 아이 못 보셨어요? 아니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시장 상인들도 함께 찾아 나섰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석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방송국에도 나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전국을 뒤졌고 경찰서와 보육원도 수십 번씩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강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강석은 결국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건설 사업을 확장하고 개발 지역을 넓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세우고 대형 상업지구를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이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권력자들도 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제쯤 몇 살이 되었을까? 대학을 갔을까? 직장을 가졌을까? 결혼은 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텅 빈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면 모든 부와 성공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 외곽의 허름한 갈비탕 집에서 강석은 젊은 직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사 맞다고 해도 그는 나를 받아들일까? 아니, 나는 그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을까? 강석은 국물을 삼키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나는 이곳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강석은 갈비탕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국물은 얼큰하고 진했지만 속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다. 아, 진짜. 이 손님 또 왔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강석을 힐끗 쳐다보며 주방 안쪽에서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이준태 40세, 갈비탕집의 실질적인 주방장이었습니다. 강석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태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노인네들이 자꾸 와서 괜히 말 걸고 난리야. 장사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강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평생 회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귀빈 대접을 받았고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허름한 갈비탕집에서 이상한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 손님. 준태가 일부러 강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우리 직원 쳐다보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강석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도윤이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강석은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도윤을 감싸고 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 공간에서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걸. 아니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강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준태는 희죽 웃으며 손님들 쪽을 향해 떠들었습니다. 야, 들었냐? 낯이 익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한데 이상한 노인네들이 젊은 애들한테 일부러 말 걸고 그러면 안 되지. 몇몇 손님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강석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다급히 준태를 막아섰습니다. 형, 그만해요. 진짜 왜 그래? 준태는 헛웃음을 치며 강석을 다시 노려봤습니다. 어르신,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직원들 바쁘거든요. 괜히 이상한 관심 주지 말고 갈비탕 다 드셨으면 그냥 가세요. 강석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 누구요? 강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과 준태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강석은 이곳에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장 누구요? 강석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갈비탕집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당황한 듯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태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사장님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준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데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어르신, 강석은 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그렇소. 그때 주방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종배 55세,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손님께서 절 찾으셨다고? 강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친구. 도윤이 말이오. 도윤이가 왜? 여기서 어떻게 일하게 된 거요? 강석이 조심스럽게 묻자 최 사장은 도윤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준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도윤이한테 관심 보이더니 혹시 어디서 봤던 사람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강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니다면? 아니면 맞다 해도 이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손님, 갈비탕 더 드시겠어요? 도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강석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 됐소. 강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나가려는 순간 준태가 비웃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괜히 또 오셔서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식당 분위기 흐트러지는 거 싫거든요. 그 말에 강석은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식당 내가 사면 어찌 되겠소? 강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요? 준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어르신, 장난하세요? 여기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한테 돈 좀. 믿다고 이 식당을 사겠다고? 최 사장도 당황한 듯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강석은 조용히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허름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기름때가 눌어붙은 주방, 빛이 바랜 벽지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면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는 건설업을 해왔소. 수십 년 동안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세웠지만 정작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소. 강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도 정이 담겨 있는 걸 느꼈소. 그래서 이곳을 지키고 싶소. 그의 말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식당을 사시려는 건가? 근데 왜 갑자기? 도윤은 강석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준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기고 있네. 회장님이든 뭐든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이 함부로 팔 가게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 사장은 준태를 막으며 강석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진심이십니까? 강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2배, 아니 3배를 줄 수도 있소. 하지만 내 조건이 하나 있소. 조건이요? 강석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친구 계속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대체 이 노인네랑 무슨 관계야?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소.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강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헐렁한 스웨터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과 지금 강석이 내민 사진이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도윤이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부모 없이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컸다고요. 강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널 찾지 못해서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버린 거겠죠? 강석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다. 난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다고 제가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돌려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안다. 하지만 내 앞에 선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한 번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라고 온 게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 도윤은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을 지나온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말대로 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손을 뻗었지만 도윤의 어깨 앞에서 멈췄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만질 수 없었던 아들, 잃어버린 시간, 그 공허한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석의 눈가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 도윤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제부터 함께하면 된다. 도윤의 몸이 순간 경직되어 있었지만 도윤이도 온 얼굴이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잊어버린 아들과 이런 따뜻한 포옹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태조차도 더 이상 빈정거릴 수 없었습니다. 강석은 아들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잃어버린 인연이 뜨겁고 깊은 포옹 속에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강석은 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갈비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도윤이 분주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빙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성갈비탕의 공동대표 그리고 강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국물 맛 괜찮아요? 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강석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이별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과 시간이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강석과 도윤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만나 그 시간의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에 지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손을 내밀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랜 시간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니까요.